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원입니다. 87연구소 25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팔치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럼 금운치질과 금양치질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테고요. 이 팔치질에서 금운치질과 금양치질의 존재가 다른 치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글과 영상을 통해 태양인 금치질 이야기를 특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치질 나라 네이버 카페에도 태양인에 해당하는 금운치질과 금양치질 분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태양인은 거의 없는 치질인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석기 체질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니 그런 분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두 마디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체질학에 관한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저 묵계의 책 가장 쉬운 팔치질 자가진단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읽으신다면 치질의학사를 새로 쓰는 내용이라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저를 비난하는 그분들의 말씀처럼 사상의학에서는 태양인을 거의 없는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팔치질 의학이 등장하면서 사라졌던 태양인 금치질의 존재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인 금치질을 대략 35% 전후로 서울 지역 모 유명 팔치질 한의원에서는 50%까지 높여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묵계는 얼마쯤 된다고 보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70% 전후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친 소리쯤으로 치부하시겠죠. 정말 믿지 못하시겠다면 가장 쉬운 팔치질 자가 진단에 나오는 방법대로 직접 팔치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놀라운 결과에 입을 다물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팔치질 나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글과 댓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비율보다 더 높다는 점입니다. 온통 금치질 한 태양인과 금양치질 10태양인입니다. 다른 치질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더 사이비 치질 카페라는 일부 비난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팔치질 나라 게시글과 댓글이 온통 두 치질 이야기로 도배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열태민 모금치질은 음적 성향이 매우 강해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만사가 귀찮아서 카페 활동 같은 것에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생활, 즉 수면 부족, 스트레스, 소음, 환경 호르몬 등에 잘 적응하거나 밀가루, 육류, 커피, 건강식품 등 이런 음식이 대체로 몸에 잘 맞기 때문에 아플 일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 카페에서의 활동에 굳이 관심과 적극성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연히 팔칠나라 카페에 들어온다고 해도 귀찮게 댓글이나 게시글까지 쓸 생각은 하지 않겠지요. 자, 한태민 목양체질 역시 일단은 열태민 모금체질과 마찬가지로 현대생활과 현대 음식이 잘 맞습니다. 덧붙여 성격상 적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심하고 조심스러움이 많아서 카페에서 본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눈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양인 토음체질, 토양체질은 비율이 사상의학에서의 주장과 달리 그 비율이 1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가장 강력한 체질이라서 아플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천적 에너지와 건강은 비위 기능에 가장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양인 토체질은 꼼꼼하고 진득하게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카페 활동을 꾸준하게 열심히 할 것이라도 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소음입니다. 하지만 소음인 수체질은 실제로는 고작해야 5%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몸이 냉하고 소화기가 약하고 마른 체형이면 소음인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이런 특징은 소음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체질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앞에서 언급한 특징만 갖고 나는 분명 소민이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여튼 소민은 이렇게 원체 숫자가 적다 보니 직접 대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게시글이나 댓글 쓰기로 본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87나라 카페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 체질을 수양 체질과 수음 체질이라고, 즉 소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은 기회가 되어 상담해보면 대부분 오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민 수체질로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진단받았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자, 돌아와서 태양인 금체질은 비율도 매우 높지만 현대생활이라는 환경 조건과 체질적인 심리 상태, 그리고 이롭지 않은 현대 음식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발달해 지적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과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하고 존재를 드러내는데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질이 같아도 다 똑같지는 않으니 안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하여튼 이런 이유로 태양인 금체질은 병원과 한의원을 찾거나 건강 카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태양인 금운체질은 8개 체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개 체질 중에서 감이 가장 약하고 소화기도 부실해 아픈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생각과 호기심이 가장 강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알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고 치밀하며 끝까지 파고드는 기질이 있어 87나라 카페에서 질문과 댓글을 가장 많이 올리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반면 열태양인은 금양체질은 양적 성향이 가장 강해 에너지가 넘치고 후천적 에너지를 좌우하는 소화기도 좋습니다. 비율도 한태양인 금운체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세심하고 집요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려 드는 기질 역시 한태양인 금운체질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은 체질별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늘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분들이 체질적 특성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음인 목체질도 열심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태양인 금양체질 금운체질도 소심하게 눈팅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87나라 카페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전체 체질별 비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태양인 금양체질과 금운체질이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